안녕하세요. KNB 초대석 우지민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화 대월초등학교에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조필기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화 대월초등학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대월초등학교는 1964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49회 동안 2,9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600명이 넘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7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학생 수가 55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 폐교를 걱정하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근데 그동안 참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육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활동, 다문화 교육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107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어서 강화에서 6번째 가는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방과 후 수업반도 30개가 넘고 또 여러 가지 특색 교육이 있고 또 다양한 또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9월 1일자 와 보니까 저희 학교에 올 아이들 중에 약 반이 이웃의 큰 학교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더니 그게 이제 학교 교육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이런 쪽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 의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스키나 또 저학년들은 스케이팅을 이제 하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스케이팅 다 할 수 있고 스키할 수 있고 뭐 6학년 아이들은 보드까지 탈 수 있게 이런 거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학력이잖아요. 그래 학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받아쓰기를 그 문항을 만들어서 받아쓰기 인증제를 실시했고 또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국어와 수학 단원이 끝난 다음에 단원 평가를 해서 미도달 학생은 다시 한번 지도를 하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도달하도록 하고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학력 인증제를 줬죠. 그 다음에 또 원어민이 저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을 위해 가지고 영어 인증제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고 부모님들 직업이 거의 농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이라든지 현장 학습,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를 통해 가지고 도시문화 체험이라든지 화문석 짜기, 도자기 체험, 그다음에 박물관 체험해서 정말 저희 학교 아이들은 인천에 있는 어느 학교, 아니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 아이들 못지않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오셔서 보셨듯이 정말 이웃에 동네도 없고 또 학원을 가려면 의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교통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그 다음에 드럼 이런 음악적인 활동뿐만 아니고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그런 체육 활동까지도 전부 이제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정말 방과후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30여 가지가 되고 있고 또 외국어로 중국어 요새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니까 중국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과 영어 회화 강사가 저희 학교에 있어서 그분들에서 능력별 영어 활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강화에 사는 아이들이 내구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또 요새 아이들 또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체력 향상도 되고 내구장도 아는 그래서 내구장 달리기라는 걸 했어요. 이제 봄철에 2번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2번째는 이렇게 좀 더 기록이 향상되는 아이들에게는 달리기 인증제를 줬고 그 다음에 가을판에는 또 이제 저희는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철책선 옆으로 달려서 체력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안보 교육도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화재가 많은데 아이들이 실상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걸 봐가지고 이 아이는 자격이 있다 싶은 아이들, 통과되는 아이들에게는 문화재 해설사 인증제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부장 사랑하고 체력도 향상되는, 그리고 또 이제 비만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 먹고는 한 3km 정도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학부모 참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일 끝나고 온 다음에 저녁도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를 하자 했더니 지금은 한 60-70명 와서 한 80% 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보면 벚꽃이 이제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피거든요. 그래서 벚꽃 피는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밤에 와서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보고 내 자녀가 활동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적어도 그때 되면 이제 운동장이 꽉 차게 한 300-400명 이상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학교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문화 교육도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와서는 2007년도에 저희가 다문화 정책연구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그 자녀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학교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과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다문화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을 빨리 이렇게 쉽게 동화하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거점 학교가 된 거예요. 거점 학교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만 하던 것을 강화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파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은 국제 결혼을 해서 온 이주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자립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빵사 자격증반 해가지고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2주 동안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다도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선두주자가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강화 대월초등학교만의 색다른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미국을 이끌어가는 1000명들이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이 몇 권인가 했더니 평균 한 500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1년에 100권씩만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책 1년에 100권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은 그냥 글씨 간신히 읽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 2학년은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맛있는 책, 엄마 품, 책 읽기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아침 작업 시간을 이용해서 어머님들께서 와서 직접 성우처럼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책 내용도 물어보고 또 느낌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그런 훈련도 되고 책을 굉장히 내가 읽어야겠다라는 의욕도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2007년에 부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5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어렵거나 힘든 점 없으셨나요? 글쎄 저는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셨잖아요. 다른 학교 하는 업무 다 하면서 또 이렇게 남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참 어려운 점 없이 사람들 잘 만나서 복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지내면 얻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면서 이 학교를 100명 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학부모에게 공포를 했어요. 2011년도에 이제 100명을 못 채우고 90명이 됐어요. 그 해 이제 제가 4년 되는 해니까
100명을 못 채우고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 때를 썼어요. 네. 저희 학교를 공모제 학교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공모를 해서 다시 이제 4년 지나고 4년을 더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100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는 이루어서 지금 떠나도 되는데 참 그동안 우리 대월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학교 발전기금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디지털 피아노도 사놓고 또 4, 5, 6학년이 인천 서구의 영어 마을 있잖아요. 거기 5박 6일 체험활동을 가는데 그 체험활동비를 지원을 해주셔요. 그리고 6학년 졸업생 전원에게는 장학금을 10만 원씩 네.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발전되니까 동문들이 우리 모교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없어지지 않겠다 하니까 학부모보다 우리 동문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발전을 더 좋아하고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더 보람 느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뿌듯하시겠네요. 네. 네.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도 많은데요. 네. 근데 여기 강화 대월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복,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주 높죠. 네. 혹시 교장 선생님만의 교육 철학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시나요? 지금은 100명이 넘어서 참 저도 어렵습니다. 나이도 먹어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 한 것이 아이들 이름 외우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름 불러주고 좀 이래 봐가지고 어디 아픈 데가 있는 아이는 왜 다쳤느냐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또 이제 5학년, 6학년들은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올 수는 없으니까 때로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없는 그런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늘 교장실 문 열어놓고 아이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뭐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늘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강화에서 태어난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에게 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보다는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를 위해서,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다른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네. 대월초등학교 저와 모든 선생님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 1점을 올리기보다 맑은 자연에서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강화 대월초등학교 조필기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면서 오늘 KMB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